경제에 대한 방송의 댓글에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치솟는 달러 이게 엄청난 이제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지금 심각한데 그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자 중국 우리 주변 나라만 보면 정답이 다 나옵니다. 우리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중국, 미국이라는 저 슈퍼 제국이 어떻게 실질 성장률 뭐 조금 달리 또 표현한 잠재 성장률 혁신이 끝없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 우리 유명한 기업들 이 다 미국이에요. 일본도 없고 유럽도 없습니다. 뭐 삼성 정도 들어가는 거고 모든 기업은 요새 귀에 들리는 기업은 다 미국이죠. 뭐 구글 다 미국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때부터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모든 혁신은 다 미국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엔비디아 그건 뭐야 그 뭐 AI가 그 대만 사람이네 젠슨 황 알고 보니까 대만에서 아버지 엄마 손잡고 미국으로 와서 미국 사람이야. 다 미국이에요. 이번에 한국에서 엄청난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한국인이고 김범석이가 걔도 알고 보니까 아버지 엄마 따라서 미국 가서 지금은 미국 국적자다. 똑똑한 천재들은 다 미국 국적이야. 그게 미국의 힘이죠. 왜? 본래 아메리카 대륙은 인디안의 대륙이었으니까. 전 세계에 똑똑한 사람은 다 와라. 근데 트럼프는 이제 안 그런 사람은 나가라. 그래서는 안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다인종 다민족들이 모여서 그런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폐쇄적인 데서는 창의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혁신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 달러가 높게 자꾸 가는 이유는 최근 10년 20년 동안 미국은 끝없는 혁신 기업이 나왔다 이거야. 그게 결국은 미국의 힘이야. 한국 보세요. 혁신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혁신적인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 말고 대통령이 허구한 날 트럼프 대통령 오고 뭐 바이든 대통령 오고 하면 허구한 날 불러 제끼는 그 재벌들 제발 좀 그 재벌 부르지 마세요.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재벌 공화국이라고 느껴져. 그거 그냥 빌붙어 가지고 재벌들 회장들 불러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잖아. 재벌이 안 나왔으면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나요? 경제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불러 제끼는 그 회장이라는 사람들 다 물려받은 거잖아. 삼성 이재용이 SK 채태원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만들어낸 회사의 회장이 청와대에 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단 한 명이 있어요? 없어. 한 명도 없어. 한 명. 과거에는 뭐 게임 회사 뭐 넥슨이라든가 뭐 김정주 회장 뭐 이런 분들도 가고 하더니 요새는 좀 사라졌어요.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 자 그래서 미국은 혁신 결국은요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 경제를 분석하는 것도 제가 유튜브 이렇게 경제를 보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냥 피상적인 얘기만 해요. 그리고 뭐 어디다가 베팅하면 좋을까 그냥 도박 야바이판 유튜브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도 이런 이제 좀 정치 유튜브 뭐 어느 특정 거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유명한 그 정치 유튜버들 많잖아요. 제가 자주 출연하는 데도 있고 거기 보세요. 경제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안 해. 왜? 모르니까. 둘째, 가끔 하는데 보면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전문가라고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표피적인 것만 얘기해. 그래서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 그리고 자산시장의 이런 법을 부동산 법을 주식시장의 법을 이게 실물시장에 있어서의 이 저성장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그 이론적인 항상 경제학 이론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받은 이론. 그 나라의 경제를 다루고 이걸 이렇게 시장의 실패가 있으면 그것을 치료하고 정부의 실패가 있으면 또 그것을 또 치료하고 하는 것. 병원에서 위대한 정말 병원의 의대 교수님이 정말 암 수술을 해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특히 병원 신세를 져보니까 정말로 똑같은 거야.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위대하시죠.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의대가 뭐 머리도 좋고 뭐 돈도 잘 벌고 배 아파 저 새끼들. 그렇게 생각. 참 쫑팽이들. 그런데 경제를 살리는 것은 한 명의 목숨이 아니에요. 5천만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희닥거리는 그 태도 굉장히 정말로 짜증나. 그 공무원들 모아놓고 막 자기는 그냥 아무거나 던지고 그 부하 공무원들이 거기 뭐 제대로 털렸습니다 반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잘 모르는 국민들은 와 대통령이 뭐 전부 저 공무원들 모아놓고 뭐 대통령이 제일 잘 안 해 그렇게 속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당고기 있다고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무슨 환당고기야 환당고기는. 역사를 얘기를 하더라도 역사학에 기초한 얘기를 해야지.
허무맹랑한 뭐 무슨 잡스를 그냥 읽고 그 중고등학생들 수준이 요새는 중고등학생도 한당국이 안 읽습니다. 뭐 아유, 네 진짜.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런 과학적인 경제학적인 어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경제부총리한테 한국은행 총재한테 왜 이 경제가 이게 뭐 이러냐 이런 걸 하면서 뭐 완전히 그냥 어디 찌라시 같은 어디 유튜브 얘기 갖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윤석열이가 한 짓이잖아. 윤석열이는 극우파들 유튜브 환단고기가 뭐냐고 정말 전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두 번째,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은 포기했다. 그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어디 그따구 소리를 합니까 지금 국민들 앞에서. 그래서 그런 경제학적인 확실한 이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이론적 틀에 있어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케인즈적인 그 방정식도 있고 이 시카고학파적인 방정식도 있지만 가장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화폐수량설이다. 물론 그 화폐수량설은 1800년대 말에 놓은 그것을 개량한 게 신화폐수량설 프리드만인데 어쨌든 프리드만의 MV equal PT M 통화량이 P, 프라이스, 물가를 규정한다는 거죠. V는 화폐의 유통 속도. 이거는 경제의 어떤 혁신, 활력, 이게 대한민국은 그게 제로다. 이게 V는 제로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PT, T, 트랜잭션, 거래량. 이것도 실물 경제를 말합니다. 실물 경제는 사실상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 그러면 M, 만이량이 P, 프라이스, 물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증가율로 계산하면 매년 통화량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한국은행 들어가시면 홈페이지나 뭐 쫙 통계들이 나오거든요. 한국은행의 여러 연구 보고서나 통계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지만 좀 제대로 해라 이거야. 그것만 잘 써내면 뭐하냐고. 그걸 잘 정부가 대통령이 써먹을 수 있도록 충원을 하고 해야지. 미국 파월 한국 같은 한국은행 총재, 미국은 FRB, 페더럴 리저브 보드, 연방준비 이사회 그 의장이 파월이잖아. 파월 트럼프 말 안 듣잖아. 빵도 하고지. 그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이사회가 이제 최고 지도부 경영진이고 그 밑에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 위원회가 있죠. 그게 이제 FOMC라는 거죠. 페더럴 연방. OM은 오픈 마켓 공개시장. 에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C 커미티 위원회 FOMC 연방 공개시장위원회가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네. 여기 위원들은 누구냐? 파월 의장 그리고 요 이사들도 다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각 전국에 미국 대륙 전국에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6개인가 7개인가의 지방 연방 준비 은행이 있죠. 연방 준비 이제 은행.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 뱅크죠. 페더럴 리저브 뱅크. 그 뱅크에서 여러 각 주에 이제 여러 은행들이 돈이 없으면 빌려주고 하는 구체적인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지. 이런 것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FRB가 그런 거구나.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를 이제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들어오면 M이 결국 P를 결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통계를 넣어서 통계 자료 발표된 걸 보니까 깜짝 놀란다 이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저께 뉴스에 나왔거든. 올 한 해 서울 집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였다. 그 전에 최고는 역시 무슨 정부?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 때 8%였는데 올해 8.1%를 찍었다. 이건 누구 책임이냐? 뭐 반반이겠지. 윤석열이가 개판친 거. 그 다음에 6월 3일 이후부터는 이재명 정부니까 뭐 반반의 책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집값 상승률 프라이스 그것을 이제 율로 계산하니까 뭐 8%다 8%. 그럼 이걸 누가 결정했냐? 많이가 결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통화량 증가율의 데이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에 기존 그동안에 매년 평균 통화량 증가율을 지난 10년 동안 거를 보니까 제가 너무나 놀랐어. 8%. 문재인, 윤석열 지금까지 8% 통화를 매년 그냥 무대포로 찍어냈기 때문에 집값이 8%가 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자연과학도 아니고 말이야. 뭐 제가 지금 뉴턴의 물리학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세상이 모여있는 사회가 MV 이꼬로 PT 50년 전에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만, 이 머리 대머리, 밀턴 프리드만 사진 한번 보시면 정말로 천재처럼 생겼지 그냥. 머리가 이만. 그 밀턴 프리드만의 신화폐수량설이라는 거기에서 딱 설명해 놓은, 경제가 활력을 잃고 실물 경제가 죽으면 이 많이 이것저것 해가지고 나라를 개판을 만든다, 모든 정부들이. 그래서 이 통화량 관리를 정말로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어떤 원칙하에, 그게 이제 준칙주의라는 것이죠. 준칙주의. 원칙하에. 막 정치꾼들이 막 손대고 주물락거리고 이러면 개판된다, 이거야. 그럼 50년 전에 다 밀턴 프리드만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50년 전에 사람이 지금 한국에 날아와서 가르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런 거를 좀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좀 대통령한테 가르치고 말이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구한 박정희 욕만 하지 말고, 박정희는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 당시에 그 박정희를 가르친 가정교사는 지금으로 하면 이제 경제부총리, 김학렬, 날아다니는 한자로.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1971년도에 과로사로 돌아가셨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통곡을 했다고 하는 그 김학렬 경제부총리가 박정희 그 독재자를 가르친 경제 가정교사죠. 우리 잘 알다시피, 그 무시무시했던 전두환 독재, 전두환이를 어쨌든 경제를 가르친 분이 아웅산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정말 위대한 천재적인 경제학자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천재적인 경제 관료였던 누구? 김재익. 김재익.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정말 이런 위대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독재였지만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네. 그걸 잘 아셔야 돼. 이분들이 미국 가서 배워온 게 케인즈의 케인즈주의,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 그 다음에 김재익 선생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미 이 밀턴 프리드만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자유주의적 기반 하에 시카고 파이론, 이걸 배워서 이 대한민국이 이게 써먹었다 이거야. 정치 지도자 독재자한테 가르쳐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독재도 아니잖아. 말하면은 중앙정보부가 잡아가가지고 패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하냐고 도대체가.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경제학 교수잖아. 구윤철 경제부총리. 나머지 사람 꾸질꾸질해서 내가 말 안 할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로 하는 게 또 이제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을 리드하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KDI 아니에요. 그럼 뭐 하냐고, 당신들. 당신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돌아다니잖아. 제가 다 알지. 제 귀에 다 들어오고.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지. 아마 국정원보다 제가 먼저 아는 정보가 아마 많을 겁니다. 휴먼 어떤 네트워크,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가 휴민트.